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210강이고요. 209강에 이어서 마을 안리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6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리는 우리가 209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무리당,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속안리입니다. 무리당자를 보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자, 위쪽에 보면 높다 상자가 들어있고요. 높다 상자가 들어있고요. 아래쪽에를 보면 아래쪽에는 검다 흙이 들어있습니다. 자, 높다 상자는 우리가 73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집과 창문. 무슨 뜻인가 하니 바람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창문이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림에 보면 이 네모는 이렇게 창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네모를 제외한 이 부분은 그 네모를 제외한 이 부분은 집 면자입니다. 여기가 집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거기에 컴마를 두 개 찍은 형태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창문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검다 흑자는 우리가 209강 바로 앞강에서 배웠죠. 불장난하는 어린 꼬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면 이게 어린 꼬마의 손, 그 다음에 어린 꼬마의 발, 그 다음에 밑에 점 4개는 불화죠. 그래서 불장난하면 얼굴이 검어지죠.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무리당.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온다. 검은 사람들이 깔끔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검다라는 의미는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것. 그래서 검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무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검다라는 건 무리. 그리고 당이 되는 것은 당이라는 것은 높다 상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을 해보면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원래 그 어원인데요. 아궁이라는 것은 밥을 해먹기 위해서 옛날에는 집에 불을 뗐죠. 불을 떼고 한 가족이 모여 사는 건 사람들이 엄마, 아빠, 아이들 모여 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라는 의미가 이 호적 제도에서 온 것입니다. 호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산다. 모여 사니까 뭐다? 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정치를 하는 정당, 당자는 뭐다? 무리당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속안리가 있는데요. 속안리자의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마을리가 그대로 보이죠? 이것을 제외한 부분을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써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옷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옷 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죠? 옷 속, 호주머니가 될 수도 있고 속옷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안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한문적인 의미에서는 마을 리자가 별도로 있고요. 속안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간체에서 보자면 이 속안리자의 간체자로서 이 마을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에서는 마을리, 속안리가 별도 글자고요. 중국어에서는 이 마을리 하나로 마을의 의미도 있고 안쪽, 속이라는 의미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안리고요. 생활 속에서는 심리 상태 또는 이면 계약할 때 이면, 반대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당, 속안리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양을 재다량, 그 다음에 곡식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재다량. 위쪽에 글자를 보면 이게 뭐가 하나 보이죠? 이거는 아침 단자입니다. 자, 아침 단자는 우리가 예전에 76강에서 배웠죠? 아침 단. 밑에 선은 땅이고요. 위에 해가 떠오른다. 언제? 아침에.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침 단자와 마을 리자의 합자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병 위에 어떤 물을 붓기 위해서 병 입구가 좁지요. 거기에 물을 붓기 어려운데요. 그 위에다가 깔때기를 댑니다. 그래서
깔때기를 대고 병에다가 뭔가를 붓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양을 잰다는 의미로 발전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병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좁은 구멍으로 물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생긴 깔때기를 이렇게 대게 됩니다. 깔때기를 대면 여기다 물을 넣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는 데서 양을 잰다라는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자, 측량, 수량 이런 단어를 볼 수 있고요. 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양자를 배웠죠? 자, 이 부분이 양입니다. 이 부분이 양이고 이게 양을 재다 양자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쌀미자가 보입니다. 쌀미는 우리가 24강에서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놓고 겹실을 말리는 의미, 이런 형태가 변형이 되어서 지금의 쌀미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자, 량은 양인데 뜻은 쌀에 가지고 있는데 그 쌀의 의미에서 뭐가 왔다? 곡식, 식량의 의미가 되었다. 그래서 곡식량이고요. 생활 속에서는 식량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재다 량, 곡식량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아이동, 그리고 치다 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동. 자, 글자를 끊어서 보면 서있다 입자와 밑에는 뭐가 있다? 마을리.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 뜻은 뭐냐면 마을의 입구에 서서 노는 사람, 즉 누구다? 아이들이다.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었고요. 마을 입구에서 마을 공동의 제사를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넓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아이들이 논다라는 데서 의미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서 있다. 누가?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동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 다음에 아동, 아동복, 어린이를 우리가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동이고요. 아래쪽에는 치다 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자, 동이 세월이 지나면서 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손 숫자가 보이죠? 손으로 뭐 한다? 친다. 그래서 부딪히다. 치다 당이고요. 생활 속에서는 당구 게임이 있죠? 그래서 아이동, 치다당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210강에서 우리가 마을 안리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6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